17세기 유럽의 병원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의의 의료시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돌연한 질병, 흉터처럼 남는 상처, 또는 단순한 감기조차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이 되곤 했다. 의사들의 흰 가운 뒤에는 차가운 권위와 불확실한 지식이 숨어 있었고, 환자들은 절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 시대의 의학적 간행은 때로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통과 권위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치료가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역설이었다. 많은 기록에 따르면 17세기의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체액의 불균형, 즉 혈액, 점액, 항담즙, 흑담즙의 불균형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방법들은 종종 몸에 더 큰 부담을 주었다. 방대한 앙실 기록과 그 외의 문서에는 환자들이 피를 뽑히고 극도로 자극적인 약을 투여받으며 때로는 치명적인 수술에 내몰리는 장면이 상세히 남아있다. 이러한 치료는 겉으로는 치유의 시도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체력을 갉아먹고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특히 방출 치료는 17세기 의학의 상징적인 잔혹함을 보여준다. 피를 뽑는 도구가 환자의 손목과 팔목에 닿는 순간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심리적 공포를 동반했다. 피를 뽑는 이유는 과도한 혈액이 질병을 만든다는 믿음 때문이었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빈혈과 쇼크로 병세가 악화되었다. 기록에 남은 일부 사례는 환자가 치료 후 몇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조차 흔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방법은 구토와 설사 유도였다. 의사들은 독소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약물을 사용했고 환자들은 종종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람들은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의사들의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치료는 거의 실험적 학살에 가까웠다. 17세기의 병원은 또한 위생 개념이 거의 없었다. 수술도 장갑 없이, 소독도 없이 진행되었고 환자들은 좁고 어두운 방에서 서로 밀착해 있었다. 이런 환경은 질병을 더욱 악화시켰고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온 순간 이미 생명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사실상 의학적 개입 자체가 죽음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시대 의학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의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경시했다는 점이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공포, 통증, 불확실성은 병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의사들은 이를 거의 무시했다. 환자의 몸과 마음 모두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는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이어졌다. 결국 17세기 의학의 어두운 진실은 이렇다. 인간은 질병을 치료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다. 치료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잔혹함, 무지와 권위의 결합,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앗아갔다. 이 비극의 그림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료체계의 발전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7세기 의학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은 바로 치료사의 권위와 집착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당시 의사들은 질병을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닌 신의 뜻이나 운명과 연결짓곤 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환자에게는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다. 환자들은 종종 가족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명령에 따라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잃는 길임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시대 의학에서 유명한 치료 중 하나는 수은 치료였다. 수은은 피부 질환, 매독 등 여러 질병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체내 독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었다. 환자는 수은을 복용하거나 연고 형태로 바르며 극심한 구토, 구강 뇌출혈, 치아 손실, 심지어 심부전과 같은 증상을 겪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환자가 악화되는 것을 자신의 지식 부족이 아니라 질병이 너무 강력해서라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치료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다. 17세기 의학의 또 다른 잔혹한 장면은 바로 수술이었다.
마취제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소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액과 의사들은 칼과 톱, 바늘을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꿰매며 환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절규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환자가 손을 떨거나 고통으로 신음을 내는 순간에도 의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흔했고 실제 생존율은 극히 낮았다. 또한 이 시대에는 강제 배설 치료가 널리 사용되었다. 환자가 먹은 음식과 체내 독소를 억지로 배출한다는 명목으로 설사제와 구토제를 가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탈수와 장기 부전을 초래했다. 환자의 의지는 무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는 거의 인간 실험에 가까운 행위였다. 17세기 의학에서 흥미로운 점은 치료가 실패하면 그 책임을 환자나 운명에 돌렸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치료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한 환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시간은 연장되었고 종종 사망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의학적 권위의 실험 대상이자 희생양이 되었다. 이 시대의 병원 기록과 사망 일지를 보면 같은 병으로 여러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만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의학적 지식의 부족과 권위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인간 생명보다 지식과 실험을 우선시한 태도가 맞물리면서 치료가 오히려 죽음으로 향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17세기 의학의 그림자는 단순히 의료 기술의 부족만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결여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그 길은 죽음과 공포로 이어졌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이 어둠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 시대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의료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이유를 동시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지를 상기시킨다. 17세기 의학의 또 다른 어둠은 약물과 처방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의사들은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환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약을 투하했다. 일부 약물은 허브나 강물에서 추출되었지만 그 중에는 수은, 비수, 납과 같이 명백히 치명적인 성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환자는 악을 복용하면서 굿도, 설사, 신장 손상, 심지어 이식 상실을 경험했지만 의사는 이를 질병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해석했다. 치료가 병을 악화시키는 현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17세기 의학의 실험적 성격은 왕실과 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귀족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최고의 의사를 초빙했지만 그 결과는 일반 서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앙실 병동에서조차 환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를 받았고 일부는 치료 후 몇 주 만에 사망했다. 의사는 치료 실패를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운명이나 신의 뜻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고위층과 서민 모두 치료라는 면목 아래 생명을 위협받았다. 17세기의 의학적 잔혹감은 심리적 폭력과 결합되기도 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그 정신적 압박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치명적이었다. 의사는 환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서 무력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를 치료의 필요 조건으로 여겼다. 그 결과 환자는 신체적 질병과 함께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짊어져야 했다. 또한 당시 병원에서는 청결과 위생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수술 도구는 소독되지 않았고 환자들은 좁고 어두운 병실에 갇혀 서로 가까이 누워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질병의 확산을 촉진하고 치료 효과를 더욱 낮추었다.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오히려 감염되어 죽음을 맞는 사례가 빈번했다.
치료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은 점점 명백해졌다. 심지어 일부 의사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실험적 시술을 시행했다. 환자의 동의는 거의 없었고 결과는 알 수 없었다. 수많은 기록에서 환자가 실험적 치료를 받은 후 죽거나 심각하게 악화된 사례가 남아있다. 이로 인해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이 되었다. 17세기 의학의 이러한 비극은 단순한 지식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치료의 권위에 대한 맹신, 심리적 공포와 물리적 고통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병원의 문을 나설 때까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과 가까워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결국 17세기 의학은 의학 자체의 진보와 인간적 이해 사이의 간극에서 비극을 낳았다.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치료라는 명목 아래 고통과 죽음을 체험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료체계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인간의 생명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의학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공포이자 비극이었다. 17세기 의학의 마지막 그림자는 바로 치료의 불가피한 비극이었다. 환자와 의사 모두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치료는 종종 생명을 위협하는 도박이었다. 당시 의학적 판단은 경험과 권위에 근거했지만 객관적 근거는 거의 없었다. 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관찰을 토대로 치료를 시행했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고 환자는 운명처럼 죽음과 맞서야 했다. 또한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환경은 치료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가족과 보호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 과정에 내몰렸으며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점점 힘을 잃었다. 치료라는 명목 아래 인간의 존엄과 선택권은 무시되었다. 특히 17세기 의학에서 악명을 떨친 것은 극단적 처방이었다. 피를 뽑고 구토와 설사를 유도하며 독성 약물을 사용하고 때로는 수술까지 시행했다. 의사는 이러한 과정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체력을 갉아먹고 면역력을 떨어뜨렸다. 치료 후 사망하는 사례는 흔했으며 살아남는 환자 역시 심신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였다. 이 시대의 병원은 또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는 공간이었다.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일상과 자유를 포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동시에 견뎌야 했다. 의학적 지식의 부족과 권위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인간 생명보다 실험과 관찰을 우선시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17세기 의학의 비극은 단순히 과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고 의사는 자신의 판단과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환자의 죽음은 예정된 운명으로 간주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치료의 공포와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의학의 발전과 대비될 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잔혹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17세기 의학의 어두운 진실은 명확하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의사와 환자 모두 그 비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했다. 이 시대의 기록과 사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고통, 그리고 권위와 무지의 결합이 만들어낸 비극적 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치료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는 오늘날 우리가 의료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절실하게 상기시킨다.